조응천 먼저 공직기강 비서관이 한 얘기를 간단히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4월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난 4월에 정윤희 씨가 바로 이재만과 연락을 했다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윤희 관련 문건 그 지난해 말에 생산했던 올해 1월 6일이죠. 그때 생산했던 그 문건은 신빙성이 60~70%가 된다. 그리고 정윤희 전화를 4월 11일 올해 4월 11일에 받지 않았는데 받으라고 2번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았더니 4일 뒤인 그만두라고 해서 4월 15일에 그만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진 소장님. 예. 지금 정윤희 씨 얘기만 바로 우리 조응천 씨 얘기만 먼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자, 그동안에는 정윤희 씨가 전혀 만났다고 하는 나는 얘기도 없었고 이재만 씨든 누구든 뭐 한 번도 만났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조응천 씨가 이런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작심하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상처를 받든 뭐하든 간에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다. 한판 벌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포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 안에 있었던 최고 실세였던 조응천 씨가 폭격을 가한 거고 그리고 청와대 밖에 있었던 이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청와대 안에 실세, 밖에 있는 실세가 이때 한판 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세월호 이후로 이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네. 저는 박근혜 정부 이후 2년 동안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좀 아슬아슬하고 엄청난 사건이 이번에 처음 터졌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현직 비서실장이 거론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부속실장, 1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전에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네. 민정비서관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바깥에 실세로 알려져 있던 사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축을 형성한 권력의 최상층부 인사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온통 오르내리는 오르내리는 이건 거죠. 정말 아주 위험하고 이거는 과거 윤창균 사건보다요. 예. 저는 딱 5배 이상도 위험한 사건입니다. 조 전 비서관 왜냐하면 제가 사건 사고는 한 방에 뻥 터지다가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약입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파업 게임은 원래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꿈틀대다가 팡 터지기 때문에 이건 세월이 독약인 거죠. 조 전 비서관 그 거예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느낌을 얘기하면 첫째,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요. 검찰 출신 내용이 아주 생생하다 이런 생생하죠. 얘기죠. 예. 그리고 의외로 그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YTN 관련해서 정윤희 씨가 그 인정을 하셨죠. 그 점도 꽤 그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죠. 그 전까지 우리들은 정윤희 씨 주장대로 또 여러 번 비서들 주장대로 전혀 그들끼리는 접촉을 전혀 안 했다 했는데 오히려 오늘 그 조선일보 인터뷰 뒤에 그런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기사를 보면은 이미 검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걸 대비해서 인터뷰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요. 네. 이 수사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박경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 비서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홍 민정수석이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홍경식. 네. 그 점에서 민정수석. 보면은 그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일종의 예행 연습 또는 검찰과 관련해서 그 할 내용 다 얘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한국판 CSI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CSI는 드라마인데 픽션인데 비해서 지금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내일은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